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협의를 진행해서 합의안을 만들면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중단되고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추경, 다시 말해 추가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새로운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은 추경이 대화 복원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전망해보는 차원에서 여야 입장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각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전 상황에 대한 각 정당 입장은 워낙 여러 차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집중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한국당이 요구한 사과와 철회,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어제 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서 그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과 개혁법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처리하는데 한국당이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추경안이 6.7조 원 규모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 원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포항 지진에 대한 지원 등이 좀 담겨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IMF나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이럴 때일수록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건전성, 여력이 있으니까 이 재정을 투입을 해서 선제적으로 경기 하강을 막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추경을 계기로 해서 한국당이 다시 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 5당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저희는 어제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한국당 입장이 네. 그걸로는 안 되고 사과해라,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어떠냐는 겁니다. 저희는 뭐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것은 저희가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이미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또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논쟁이 될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우리 국회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막아섰는지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하여튼 사과할 수 없고 철회할 일도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셨고요. 그럼 한국당은 뭐 장애투쟁 입장을 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장애투쟁은 뭐 국회 안에서 저희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던 아니던 저는 뭐 그게 달라질 일은 아니고 원래서부터 계획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그것은 지금 민주당 입장과 관련해서 갑자기 민주당이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장애로 나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 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남짓 이 텔레비전이나 여론을 통해서 비춰졌던 국회의 모습에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실망 또 걱정, 우려를 하셨는지 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걱정에 의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림과 동시에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밖에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수처와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 트랙은 개혁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사실은 계약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국민들께서 너네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는지를 저희가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그것이 장애투쟁이라고 붙여지지만 사실은 국민 속으로 또 민생 경제 속으로 다가가는 저희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순회 뭔가 일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미 잡혀 있었던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시작을 언제 하느냐, 또 지역의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을 갖고 좀 논란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잡혀 있는 것은 뭐 패스트트랙 이후에 포스트 어떤 전략이 아니라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거다. 국회가 만약에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전국 순회 보고회 같은 것은 하기로 했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의 1분기 성장률은 굉장히 양호한 성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데다가 또 이제 이번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묻혀 지나가기는 했지만 지금 남북회담 1주년 4.27 남북회담에 대한 1주년의 성과가 거의 뭐 빈손이다 아니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되는 사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이제는 걱정을 좀 넘어서 두려움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이참에 좀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 국민들의 그런 불안 또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귀를 담는 네. 귀담아 듣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할까봐 네네. 순회 일정이 잡혔습니까? 지금 뭐 그냥 계략적으로만 그 아직 이번 구체적으로 주말에 정해진 건 구체적으로 아니고요? 잡히진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네. 주말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다시 이제 집회를 갖고 아마 지방은 그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원래 계획된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 안으로는 안 들어오겠다는 입장이고 네. 못 들어간다는 입장이고 또 장외에서 국민들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한국당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한국당은 무슨 뭐 그런 밖에 있는 무슨 이익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를 이끌어가는 한 축입니다. 제일 야당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우리 규제 개혁 같은 것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함께 해줘야 되고 그런 걸 함으로써 산업의 어떤 새로운 좀 성장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 문제 같은 경우 다들 급하다고 얘기합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경기 지수 부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오셨던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추경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거를 장외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은 국회에서 야당이 함께 논의를 해주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장애투쟁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애투쟁 얘기를 아까 물어본 김에요. 광화문 광장 천막 농성은 공식적으로 철회가 된 건가요? 이제 뭐 저희가 그것을 꼭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 박원순 시장님이 아주 저희보다 앞서서 먼저 SNS에 불어라고 하는 그런 통지를 일단 해오셨습니다. 예. 요즘 이제 민주당 그 주요 인사분들 중에 저희가 오지랖 넓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박원순 시장님은 지금 국내에 계시지도 않으면서 광화문 농성에 대한 허가권자가 뭐 박원순 시장님이 갖고 계신지 어쩐지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또는 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광화문에서 국민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천막에 대한 저는 뭐 불법 여부 이런 것들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예. 조금 시급한 대응이 아니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랄까 조금 너무 자유한국당의 어떤 국민으로 다가가는 횡보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도 지금 오지랖 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네, 뭐 요즘 조국 그 수석님의 SNS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조국 수석님을 좀 의식하신 건지 요즘 박원순 시장님의 SNS도 굉장히 폭이 광범위하고 신속하고 해외에서까지 하실 알겠습니다. 정도인 것을 네.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강병훈 의원께서 계속 이제 추경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한국당의 입장이 있더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해 추경에 한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잠시 입장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은 7조 원대 추경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내년 선거를 위한 꼼수 추경입니다. 재해 추경만 제출해 주십시오. 미세먼지, 산불, 그리고 포항 지진, 재해 추경은 저희가 지금 아무리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습니다. 재해 추경 분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다 들으신 대로 추경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재해 추경만 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그 재해 국민 안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지금 6.7조 원 중에 2조 2천억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어려운 경제에 대한 대응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그런 것에 지금 4조 5천억이 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재추경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게 어쨌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추경을 고리로 해서 이 장애투쟁을 접고 국회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이 4조 5천억 그 내용을 우리 한국당이 원하는 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라는 데가 항상 대화 타협이 가능한 곳 아니겠습니까? 저희 당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한국당이 보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저는 충분히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 추경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재추경만 하고 나머지는 안 돼. 그래서 2조 2천억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제 어렵다는 얘기는 자유한국당이 저희 정부와 집권 여당을 정말 계속 공격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정부가 이 어려운 경제에 뭔가 방어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꼭 이 총선용이라고 공격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총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저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함께 논의한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보기에 이건 정말 뭔가 심각하게 뭔가 필요 없는 추경이야, 재원이야 라고 하면은 걷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거 왜 빠졌습니까? 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경을 계기로 해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존경하는 강병원 의원님께서 대화 타협이라는 단어를 써주셔서 진실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아주 과감하게 대화 타협이라는 얘기를 하신데요. 저희가 지난 일주일의 과정에서 대화 타협이 있었는지 한번 저는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도둑놈들과 대화 타협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우리 정치인들이 논평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적반하장을 풀었을 때 그 적자가 도둑 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고 이 며칠간의 과정에서 한국당이 보여준 행태는 제가 봐서는 그런 표현을 들어도 저는 손색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의원들이 의안가에 법안을 들고 가는 것을 그렇게 보좌진 당직자들로 몸벽을 쌓아가지고 의원들이 막는 것, 물리력 동원해서 막는 거는 불법입니다. 의안가를 제가 점거하고 그렇게 자꾸만 지난 얘기를 하시면 네. 저는 그 701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또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도 많아서 너무 구구절절합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민주당은 그럼 도둑놈들하고는 대화 타협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왜 사과를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고 또 하더라도 대화 타협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해창 당대표가 사석에서 뭐 식사나 술 한잔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의총에서 공개 발언으로 하신 겁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강하셔서 어제까지는 도둑놈이라고 했다가 패스트트랙 통과하고 나니까 들어와서 대화 타협해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랬다면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둑놈이란 소리 들어도 상관없다. 그러고 추경에서 뭐 하나 예산 하나 더 얻으려고 막 들어오시고 그러십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오래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의 사태에서 장애투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의원들은 또 삭발이라고 하는 그런 투쟁 방식도 선택을 하셨던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 몇 달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 어떤 행태를 해왔는지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여양 5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이 공수처 설치 등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갔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지난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해서 그래, 저도 안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적반하장을 했던 겁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이지 않다.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법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번에 트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점, 앞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서 민주당도 굉장히 불법을 자행했던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고소와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예.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희의 장외나 장래 투쟁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행위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실컷 때려놓고 내가 어제 술 먹어서 때렸다, 약 기운에 때렸다, 정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자, 이 부분은 뭐 결론을 못 내릴 부분이어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죠.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이면 한국당은 국회로 복귀할 것이다.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해서는 네. 제풀에 못 이겨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박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 구단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시고 또 굉장히 노련하게 이 정치 판을 보시는 그런 해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보고 하나 딱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박 의원님은 이제 올드맨이시구나. 시대가 바뀌는 걸 모르시는구나. 또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는 저희한테 실패만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의원들끼리 굉장히 단결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 안에서 저희 안에 숨어있던 야성, 일종의 저항의 투쟁의 근성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저는 박지원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건 예전의 한국당의 모습. 네. 그러나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이유로 인해서 한국당은 굉장히 강하게 또 굉장히 투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박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돌아올 가능성, 지금 뭐 사과와 요구했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국회 거죠? 정상화 얘기는 좀 논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와 미세먼지, 정말 민생과 밀접되어 있는 추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 네.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까지 저희가 저는 사실 여당과 야당이 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수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정도 저희가 제안을 드린 상태에서 예. 민주당이 그것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이번 추경은 민주당이 세간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총선용 예산을 만들기 위한 꼼수 추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게 그 재추경이 아니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5월 말이 마지노선이다. 그때까지는 통과시켜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더군요. 그때까지도 만약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은 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네. 제가 봐서는 자유한국당의 최근에 이런 일련의 좀 과도한 행보들이 그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이후에 뭔가 확립된 이 정쟁 중심, 반대를 위한 반대 이 어떤 전략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을 때에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여야 간의 중요한 법들은 타협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격하게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근데 법안 같은 것도 통과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뭐 최저임금 이렇게 그 산입범위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통과시켜 가지고 어쨌든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한 이후에는 작년 연말만 보더라도 그때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유치원 3법 통과시켜야 되는 국민적 여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유치원 3법도 철저하게 반대해서 막아서 패스트트랙을 저희가 지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도 조건을 걸었죠. 운영위를 열어서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지 않으면 이 법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 이미 임명된 사람을 임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하겠다. 그래서 릴레이 단식에도 들어갔고요. 김태우 특검을 해야 된다. 신재민 특검을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이런 행태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직업 대목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당내에서 반드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불만의 목소리가 결국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패스트트랙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책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고 오히려 더 강공으로 몰고 가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번 이제 사태의 여기서 원인이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에 있다라고 지금 짚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병원 의원님, 민주당도 한때는 야당이었고 굉장히 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위를 하셨던 분들이 상대방 의원들한테 직업 대목군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홍영표 원내대표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는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받고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되는 그 즈음부터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균형 감각을 잃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양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저희가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청와대도 시종일관 굉장히 독불장군처럼 밀어붙이기식의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김경수 지사 구속 때문에 또 드루킹 특검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졌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어떤 균형적인 그런 정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후반기가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다음 주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홍영표 원내대표보다는 저희에게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 도둑놈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좀 뭔가 물꼬를 트실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큰 정치인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도둑놈이라고 했던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전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아니요.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출발은 상대방을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둑놈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물꼬를 트지 않고 뒤에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스스로 저희 주체성을 상실하고 굴복하라는 얘기. 그거보다도 더 저는 잔인한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답을 더 들으면 더 꼬일 것 같아서 이 문제는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거냐라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도둑놈 발언에 대한 사과가 물꼬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굳이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그만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제가 언급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대통령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던졌던 수많은 모욕적인 표현들을 생각하시면은 적반하장의 적자가 도둑이라는 한자어라는 것 이거를 지적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런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진짜 좀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뒤에 원내대표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을 국회 안으로 데려오는 뭔가 카드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제다. 제가 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잘 됐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전략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는 다음 주까지 아닙니까? 예. 새로운 이제 원내대표가 등장을 하고 저는 한국당 내에서도 뭔가 좀 이번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론 속에서 뭔가 좀 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변화의 물꼬들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 탄력 근로제 문제, 예. 연장하는 문제하고 이 최저임금의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는 한국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하게 주장해왔던 문제입니다.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한국당이 점수를 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들고 오시고 그리고 추경 문제와 함께 논의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한국당이 이런 문제 민생 챙기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국회 정상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탄력 근로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6개월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자는 거고 네. 한국당은 1년까지 늘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국당 쪽으로 합의를 해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노동 사안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화, 타협을 너무너무 우리는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경사노위에서 이 탄력근로제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6개월로 다수 의견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의결이 되지는 않았죠.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경사노위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의견들을 존중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해는 됩니다만 대화와 타협은 민주당에서 없죠. 한국당에다가 제시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당근으로 제시하는 카드는 아닌 것 같군요, 그렇죠? 네. 제가 봐서는 한국당에서도 어쨌든 탄력근로제를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년으로 하자는 얘기는 1년 내내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의미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고발 취하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경을 만약에 한국당이 끝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정부도 재해 추경을 따로 제출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야 4당만으로 추경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뭐 가벼운 주제가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국당이 끝끝내 이런 네. 부분에 관해서 국회를 포기하고 장애투쟁으로만 간다고 하면은 예. 국민과 민생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여야 4당만으로도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요, 지금 뭐 사과도 안 하고 철회도 안 하는, 그러니까 한국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추경은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 한국당이 여론으로부터 들어가서 추경에 합의를 하고 심의를 해라라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이 여론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여론과 네. 민주당이 듣는 여론의 약간의 뭐랄까요? 온도차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어떤 그 부류가 다른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하여튼 정말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단정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어떤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아까 강병원 의원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오늘 마음에 하루 종일 와닿는데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예. 근데 뭐 뭐든지 안 된다고 하시고 뭐든지 본인들 원안에 저희 보고 OX 찬성 반대냐 이런 입장을 얘기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일부에서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20대 국회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통과돼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저희한테는 그것을 저항하는 것도 나라와 경제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민주당이 정말 이런 최악의 사태까지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을 끌고 가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선출되시는 지도부는 조금 더 해안을 갖고 풀어가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정말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일이 뭔지 국민에게 듣고 하는 절차를 당분간 갖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네. 자, 원내대표 선거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곧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 6일 남았어요. 지금 3명이 나왔잖아요. 네. 3명 후보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이 네. 아무래도 두런두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원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뭐 이렇게 인물로서 그런 거 뭔지 오히려 저희는 누가 될 것 같으냐 오히려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막 물어보죠. 네, 왜냐하면 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두 분이 굉장히 팽팽하게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 분이 팽팽하다고 해주세요. 그 세 분이 팽팽하다고 네. 누군가 이렇게 편을 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로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이후에 저희 카운터 파트가 어떤 그런 입장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실지가 저희의 어떤 정당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본다.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 정말 누가 되세요? 좀 알려주십시오 사전에.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강병원 의원 같은 분이 출마하셨다면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네, 계속 알겠습니다. 대화 타협이라고 하시면서 별로 사과도 안 점수를 하시고. 못 얻으신 걸로 원내대표 하겠습니다. 하시면 같이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별 네. 말씀을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짧게 두 분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강병원 의원한테 드렸던 것처럼 단답을 요구하겠습니다. 하나. 오늘 정영기 정책위 의장, 한국당 정책위 의장께서 YTN에 출연하셔서
지금 청와대 청원 관련한 네. 북한 개입 의혹, 예. 배후설을 제기하셨어요. 당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됩니까? 뭐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국민의 마음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청원에 대한 숫자를 갖고 그 네. 문제의 경중이라든가 또는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제 요 사태를 통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조금 미진하거나 제도적인 보완해야 미비점? 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참에 좀 개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원내 대변인이시니까 그 정영기 정책위 의장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단답식으로 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박주현 의원이 그 보좌관 동원금지법, 총알바지 금지법을 발의하셨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내용을 보지는 잘 못 못했는데요. 보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 답을 못 하시겠네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짧아야 됩니다. 네, 한국당 보좌진들 정말 많이 수고했고요. 또 저희 의원들하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좀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모습들이 비춰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당 전체 보좌진들이 뭔가 의원님들에게 크게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여진 너무 거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니 답변을 그거는 그렇게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네. 박주현 의원께서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안에서의 문화도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법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국회의원들이 싸울 때는 말로 싸워야 됩니다. 몸으로 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물리력을 동원한 몸싸움에 이게 다 불법입니다. 보좌진들 인생에 빨간불이 갈 수 있는데 제발 제발 말로 이들을 싸워주세요.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망치나 네, 빠루 알겠습니다. 같은 것들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무처가 네, 공무 두분 집행을 위해서 말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토론 마무리할 때는 좀 제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두 분 오늘도 치열한 토론 해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